지난 시간 리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배웠어요. 두 가지는 이제 모듈과 클래스에 대한 걸 배웠는데, 첫 번째 모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모듈은 우리가 펑션에서 배웠던, 펑션을 만들 때 사용했던 철학, reusability, 그리고 abstraction,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더 진보시킨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펑션 하나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이 있는 베리어블과 펑션들을 한데 묶어서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그 파일 이름이 모듈 이름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번 이걸 저장해 놓으면 모듈 파일 이름을 가지고 임포트를 해오는 순간 그 파일 안에 있는 모든 베리어블과 펑션이 한 번에 다 불려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모듈 이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닷 오퍼레이터라고 있었죠. 모듈 이름 닷 한 다음에 그 뒤에 베리어블이나 펑션 이름을 써서 모듈에 있는 모든 기능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두 가지를 좀 구분했잖아요. 전체 모듈을 불려오는 거랑 그 모듈에서 일부 펑션과 베리어블들만 불러오는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뭐가 다르냐? 이 두 가지를 따로 했을 때 메모리 차원에서는 일단 다른 점이 없다. 네. 엔타이어 모듈을 다 불러오든 그 모듈 안에서 예를 들면 매스 모듈에서 파이라는 베리어블 하나만 불러오든 매스 모듈 전체를 불러오든 두 가지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메모리 차원에서는. 왜냐하면 어차피 매스 모듈을 통으로 메모리에다 올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차이가 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 있냐면 네임스페이스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내가 뭘 불러오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합당한 이름이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import mass 하면 자, mass 안에 있는 모든 펑션이나 베리어블 이름들은 네임스페이스에 하나도 없고 mass라는 모듈 이름만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덩그러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듈 안에 있는 베리어블과 펑션 이름을 곧바로 쓸 수가 절대 없다. 대신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mass라는 이름, 모듈 이름을 통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점을 찍고 그 뒤에다가 펑션 베리어블을 쓰면 자,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듈 이름을 타고 들어가서 그 모듈 오브젝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펑션이나 베리어블 이름을 또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뛰어서 타고 들어가는 방법인데, 자, 근데 from math, import py, sqrt 이런 식으로 특정 기능들을 불러오게 되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math라는 이름은 없어요. 이제 math라는 이름은 없고 내가 불러온 특정 펑션이나 베리어블 이름들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math. 이렇게 액세스를 할 수가 없고 바로 베리어블이나 펑션 이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전체 모듈을 불러올 때와 일부 기능을 불러올 때 메모리 측면에선 차이가 없지만 네임스페이스 측면에선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 import star 이런 거 쓰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임스페이스 상에서 리어사이먼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뭔지 나중에 너무 헷갈려서 에러가 나도 왜 났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허용해 준다고 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듈에 있는 베리어블이나 펑션 맘대로 바꾸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했죠.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는데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바꾸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모듈을 다루고 저희 만드는 것도 해봤죠. 그냥 파일 하나 만들고 .py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베리어블이나 펑션 들어가면 모듈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클래스랑 클래스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뤘는데 클래스는 모듈하고 비슷하지만 꼭 파일의 이름일 필요는 없어요. 파일 하나에 클래스가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대신 클래스 이름을 넣은 다음에
콜론을 찍고 펑션 정의하듯이 클래스 콜론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뭔가 펑션도 넣고 베리어블도 넣고 하는 건데 이걸 만드는 건 나중에 해볼 거고 저번 시간에 중요시 여겼던 건 클래스랑 클래스 오브젝트랑 차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인지를 했어야 됐는데 클래스는 설계도라고 했습니다. 설계도.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정의해 놓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클래스 오브젝트는 내 손에 잡히는 실제적인 객체입니다.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진 실제 건물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테슬라 모델 Y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내가 산 테슬라 모델 Y는 뭐 빨간색, 파란색 다 구체적인 어떠한 실체가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 그리고 저희는 클래스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전혀 몰라도 그 안에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몰라도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앱스트랙션이죠. 구체적인 구현을 몰라도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저것 메소드를 써봤죠. 자, 메소드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맨 마지막 걸로 가보자면 클래스 안에 있는 펑션들을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이 메소드의 특징이라 함은 펑션 데피니션 할 때 괄호치고 파라미터를 넣게 돼 있는데 그 파라미터에 무조건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클래스 오브젝트 자신입니다. 그래서 실제 콜 익스프레션을 할 때 뭐 클래스 오브젝트 A가 있고 A 닷 한 다음에 뭐 B라는 메소드를 콜했다. 자, 그럼 B라는 메소드는 A라는 클래스 오브젝트를 무조건 아규먼트로 받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괄호 안에 입력 안 해도.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 우리가 정의한 다음에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은 것들 좀 체험해봤죠. 어퍼, 뭐, 로어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클래스를 편하게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계속 써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모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모듈 리스트에 대한 것이고 첫 번째 베이직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란 무엇인가? 우린 앞으로 뭘 배우고 싶냐면요. 지금까지는 베리어블 하나하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A 이퀄 뭐, B 이퀄 뭐 해서 하나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세상의 데이터들은 아주 많은 경우에 그룹화돼 있어요. 그룹화. 한 번에 그룹을 다룰 수 있어야 좀 더 파워풀하겠죠. 하나하나 일일이 다룬다기보다. 그래서 그룹을 표현하는 데이터 구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리스트는 말 그대로 리스트를 나열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것저것 그룹을 리스트로 나열한 어떤 데이터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리스트도 타입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클래스 형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써놓은 거고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몰라도 당연히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트와 플로우트를 아무 생각 없이 썼듯이 리스트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순서가 있는 아이템들을 저장할 때 쓰입니다. 리스트 안에 10개의 엘리먼트들이 있다. 그럼 이 10개의 엘리먼트는 리스트 안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 하나하나마다 다 지금 컴마로 구분되고 그 제일 가장자리를 대괄호로 묶어주면 리스트라고 취급을 해줍니다. 제가 이제 슬슬 하나씩 쳐봐야 되겠네요. JSON 파일을 열고 예를 들면 뭐 1, 3, 2, 4 이러면은 이게 리스트입니다. 예, 별거 아니죠. 이렇게 컴마로 나눠서 여러 개를 나열한 다음에 대괄호로 묶으면 리스트라고 취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유용한 메소드들을 제공해줘요. 좀 이따 배울 텐데 리스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메소드들이 제공되겠죠. 우리가 스트링 메소드면 스트링을 뭐 대문자, 소문자로 바꾸든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었듯이
리스트에도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도 오브젝트의 일부로서 당연히 베리어블의 매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단, 리스트의 필요성이랑 엮어서 설명을 하자면, 자, 제가 지금 여기 수강생이 오늘 한 24, 5명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수강생들을 관리하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까지 배웠던 개념만 사용하면 베리어블을 24개를 만들어야 돼요. 스튜던트 1 누구, 스튜던트 2 누구, 스튜던트 3 누구 하면서 제가 24개를 다 베리어블을 정의한 다음에 그 베리어블의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너무너무 번거롭죠. 그런데 이렇게 리스트로 대신 선언한 다음에 베리어블 이 이름에다가 어사인을 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해볼까요? 학생들, 스튜던트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리스트를 쓴 거예요. 인회. 여기 있는 이름들은 제 교수 인생 첫 강의 때 수강생이 되셔서 강의 자료에 박제당한 분들입니다. 수은, 아연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사이먼트가 일어난 거죠. 리스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 이름에 어사이먼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라고 쳐봤더니 이렇게 뜨네요. 네, 잘 매핑이 돼 있어요. 리스트인데 어떤 리스트죠? 각 엘리먼트의 스트링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대로 써서 그냥 이거를 대괄호로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뭘 할 때마다 메모리 얘기가 동시에 나와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리스트를 다룰 때도 리스트를 내가 정의하면 메모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겠죠. 자, 제가 방금 이 리스트를 딱 선언해서 어사이먼트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일단 스트링들이 살고 있는 메모리 집들이 다 여기저기 생기겠죠. 생겼는데 얘네들이 뭔가 그룹화될 수 있는 명목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다 이제 순서를 가지고 0, 1, 2, 3, 4, 5 이런 이름들이 그러니까 베리어블 이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몇 번째 인덱스가 이제 이름이 된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날리게 해놓은 다음에 이 리스트 전체의 이름이 뭐죠? 스튜던트라고 제가 이름을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스튜던트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여기에 몇 번째인지 순서를 통해서 각 스트링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또 약간 간접적이죠. 모듈에서도 모듈 이름 쓴 다음에 not 한 다음에 뭘 썼듯이 리스트도 리스트의 이름을 쓴 다음에 거기 안에 몇 번째 아이템이라고 인덱스를 쓰면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D 이런 식은 아니고요. 좀 달라요. 리스트는. 자, 스튜던트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자, 각각의 아이템에 접근하는 방식 네, 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간단합니다. 스튜던트의 첫 번째 0부터 시작해요. 0이라고 하면 인회가 뜨는 거고 5 하면 나연이 뜨는 겁니다. 해볼까요? 스튜던트 0 인회 뜨죠. 그 다음에 5는 뭐 0, 1, 2, 3 뭐지? 네, 제가 6개를 안 하고 5개만 해요. 하나, 둘, 셋, 넷, 5개만 해요. 자, 그럼 제일 마지막이 스튜던트 4네요. 4. 그럼 나연이 뜨고 양수로 순서를 매기는 건 직관적으로 되고 마이너스도 됩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친구입니다. 거기서 마이너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계속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제일 끝에 있는 친구 나연이 되었고 마이너스 3은 하나, 둘, 셋 예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양수든 음수든 빵이든 써서
자유자재로 리스트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접근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에 있는 엘리먼트 각각들도 그냥 오브젝트니까 얘네만 따로 떼서 다른 베리어블에다가 어사인먼트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스튜던트 제로라는 또 제3의 이름을 만들어서 내가 리스트 안에 있는 특정 애만 뽑아다가 어사인먼트를 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프린트 스튜던트 제로 할 때 인해만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리스트 각각의 엘리먼트에 접근도 해봤고 그 엘리먼트를 떼다가 다른 베리어블에다가 어사인먼트도 해봤는데 이제 또 다른 거 해볼 거는 엘리먼트를 좀 바꾸고 싶다. 0번째 엘리먼트가 인해였는데 인해 말고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오타를 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해봅시다. 여기서는 제가 스튜던트 1을 가경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예송으로 되어 있는데 자 가경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그냥 심플하게 어사인먼트를 하면 됩니다. 스튜던트 1이라는 이름에다가 가경이라는 밸류를 어사인하면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뀔 때 이제 메모리 모델을 또 한번 같은 원칙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이게 결국 리어사인먼트잖아요. 리어사인먼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새로운 밸류를 위한 메모리 집이 생기고 그 메모리 집에 있는 주소가 있을 텐데 그 주소를 이 이름이 포인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 박스 안에 있는 예송이라는 밸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집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집을 만들어서 가경이라는 밸류를 넣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름이 화살표를 바꾸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칠 때 바뀌어요. 스튜던트라고 다시 리스트를 보게 되면 여기 중간에 한 놈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해볼게요. 스튜던트 1에 예송 말고 가경을 넣었다. 한 다음에 중간에 하나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타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 이것도 좀 모듈에서 다뤘던 거랑 마찬가지로 파이썬이 허용은 해주지만 딱히 권장하지는 않는 기능을 굳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리스트 안에 엘리먼트들이 다 타입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서로 다른 타입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유재성님의 프로필을 네이버에서 검색한 다음에 각각을 리스트 엘리먼트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MC는 스트링이죠. 그리고 생년월일도 스트링이죠. 그럼 그 다음에 키랑 몸무게가 나와 있는데 얘네는 다 인트죠. 그럼 리스트 하나인데 어떤 건 스트링 타입이고 어떤 건 뭐 인트 타입이고 타입이 여러 개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냥 막 리스트에다 우겨 넣으면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나중에 카오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입이 달라지면 연산의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몇 번째 엘리먼트가 무슨 타입인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에러를 안 내거든요. 근데 기억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에러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억을 안 해도 되게 만드는 게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보통 리스트는 한 가지 타입만 쓰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 에러 확률을 줄여요. 그리고 참고로 C 프로그래밍 할 때는 무조건 한 타입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타입을 넣으면 에러가 납니다. 문법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거죠. 어떤 타입을 리스트가 가질지 미리 정해놓자. 예를 들면 자 리스트 L이라는 파라미터가 리스트라고 칩시다. 근데 그 리스트는 엘리먼트를 죄다 플로트만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미리 이렇게 좀 정해놓는 게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프로그래밍을 하고 예측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이 리스트라는 타입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빌트인으로 제공은 안 해서 타이핑이라는 모듈에서 리스트라는 거를 임포트를 해와야 이제 문법 에러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추천을 합니다.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 리스트 하나를 가졌다고 해서 그 안에 엘리먼트가 굳이 하나하나의 밸류일 필요는 없고 리스트 안에 엘리먼트들이 또 리스트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고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고 해야 저희가 다차원의 행렬, 뭐 매트릭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2차원 이미지를 리스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가로줄은 뭐 큰 제일 바깥쪽의 리스트, 세로줄은 또 그 안에 리스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 3차원의 경우에 또 안에 리스트를 한 번 더 넣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제가 스튜던트라는 게 단순히 이름만 넣는다고 관리가 되는 건 아니니까 뭐 학번도 넣고 싶고 성적도 넣고 싶고 여러 가지 다 넣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 스튜던트라고 했지만 각 엘리먼트는 이제 스튜던트에 대한 좀 더 복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학번, 그리고 이름, 그리고 여기도 학번, 이름. 이렇게 되면 리스트 안에 리스트들이 엘리먼트로 되어 있어요. 이때도 너무 당황하시면 안 되고 그냥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튜던트대로 제일 첫 번째 거를 액세스하고 싶다. 그럼 이 리스트가 통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엘리먼트 자체가 리스트니까. 근데 이 리스트 안에 또 들어가고 싶을 수 있다는 학번. 첫 번째 학생의 학번을 알고 싶다. 첫 번째 학생의 이름을 알고 싶다. 이러면 이 대괄호를 한 번 더 치면 돼요. 그래서 스튜던트 1의 0번째 엘리먼트라고 하면 학번이 뜨는 거고 첫 번째 엘리먼트라고 하면 예송이라는 이름이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괄호를 계속 붙여서 뒤에다 붙여놓으면 리스트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리스트지만 여전히 그냥 하나의 엘리먼트고 오브젝트로서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도 베리어블에다가 어사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A equals student 0라고 하면 이 리스트 자체가 통으로 하나의 베리어블에다가 매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리어블을 이렇게 어사인을 한 다음에 이 썸 리스트 있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네임에다가 이 리스트를 어사인한 다음에 얘를 막 바꿔놨다. 그럼 원래 있던 스튜던트라는 리스트 안에서도 바뀌게 되겠죠, 당연히. 자, 이제 여러 가지 표현 형태 그리고 뭐 어사인먼트, 액세스하는 거 이런 것들, 모디피케이션 이런 거 알아봤는데 이제 좀 더 복잡한 오퍼레이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자,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스트링에서도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자, 리스트를 하나 정의해 놓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함수들을 한번 주피터에다 써보실까요? A 해놓고 뭐 아무 숫자나 막 여기다 입력을 해놓는 거죠. 1, 3, 5,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0, 5, 2, 3, 5, 뭐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써놓은 다음에 이제 랭스 함수는 엘리먼트 개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죠. 그 다음에 맥스는 가장 큰 친구, 5235. 미는 가장 작은 친구, 마이너스 100. 썸은 모든 엘리먼트의 합, 5143가 뭐죠? 네, 잘 모르겠지만. sorted는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대로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정렬이 되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arithmetic 오퍼레이터처럼 생겼지만 얘 또 다른 기능을 하는 타입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하는 일도 전혀 다르겠죠.
그냥 정수 더하는 거랑, 여기 플러스 연산자는 실제 리스트에서 뭘 하냐면 뒤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A라는 리스트 뒤에다가 이 뒤에 있는 리스트를 갖다가 붙여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2, 3,5가 여기 합쳐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B를 하나 정해볼게요. B를 100, 1, 102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A, B, A 플러스 B 하면 100, 101, 102가 맨 뒤에 들어가 있네요. 아니면 B 플러스 A 하면 B 뒤에다가 A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따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곱셈 같은 기호지만 실제로는 스트링처럼 리피티션입니다. 리피티션. 2를 치면은 리스트가 2번 반복되는 거예요. B 곱하기 5. 그러면 네, B가 5번 반복돼서 리스트가 5배가 됐습니다. 5배로 팽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L, delete거든요. delete, 지워라 하는 거고, B 중에 맨 마지막 거 지우고 싶다 라고 하면, 자, del 오퍼레이터는 이제 주의할 게 아웃풋이 없어요. 아웃풋을 리턴해 주진 않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리스트가 바뀌긴 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려면 B를 다시 엔터를 치고 어떻게 생겼나 보면 없어져 있죠. 리턴이 없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속에서는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지금 이게 줄바꾸라는 뜻이거든요. 줄바꾸라는 의미로 이 백슬래시를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A를 타이핑해야 실제 무슨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트링 할 때 in 오퍼레이터 배웠잖아요. A가 B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 동일한 철학이 리스트에도 적용이 되겠죠. 이 리스트에 어떤 엘리먼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출석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출석부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출석부에 이제 실제 이름을 넣고 in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제욱은 여기에 있으니까 true. 나연은 없네요. 결석했나 봐요. 그럼 여기에 false 이렇게 뜨는 겁니다. in 오퍼레이터 스트링과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들. 자, 아까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할 때는 리스트가 막 어떤 펑션 안에 아규먼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양옆에 오퍼레이터 양옆에 리스트가 있거나 그런 식이었는데 메소드는 좀 형태가 다른 거예요. 리스트가 오고 그 뒤에 점이 들어간 다음에 펑션 이름이 오면 그게 이제 메소드를 쓰는 거거든요. 그때는 리스트 자체가 파라미터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보십시다. 어펜드는 맨 뒤에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스튜던트의 어펜드. 정원의 수강 신청을 누가 했다고 강석. 하면은 스튜던트를 다시 볼까요? 맨 뒤에 강석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클리어. 이건 제가 치진 않겠습니다. 다시 복구하려면 귀찮으니까. 클리어 하면 다 지워집니다. empty 리스트로 바뀝니다. 요 카운트는 리스트에 이 엘리먼트가 몇 개가 있는가. 자, 스트링하고 약간 비슷하죠? 하는 행동이. 스트링에서도 카운트가 있었죠. 그리고 인덱스라고 하면, 자, 제욱이라는 엘리먼트는 몇 번째 있니?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제욱을 찾아서 걔가 몇 번째 있는지 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find랑 좀 비슷하죠. 스트링에서 find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insert는 새로운 엘리먼트를 추가하는데 맨 뒤에 추가하기 싫을 때, 다른 부분에 추가하고 싶을 때 특정 위치를 지정해주면, 자, 두 번째에다가 선우라는 엘리먼트를 추가하고 원래 두 번째에 있던 애들부터는 한 칸씩 미루는 거예요. 한 칸씩 뒤로 미룹니다. 그 다음에 팝이라고 하면 맨 뒤에 있는 친구를 빼버립니다. 맨 뒤에 있는 친구를 빼버려요. 그래서 어펜드랑 팝이 서로 반대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remove는 특정 친구를 꼭 찍어서 걔만 빼냅니다. 특정 엘리먼트를 찍어서 빼내고, 자, reverse는 순서를 바꾸는 거고요. sort는 아까 sorted 함수랑 같은 일을 하겠죠. sort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괄호치고 reverse equal true라고 하면 반대 방향으로 솔트해줍니다. 큰 밸류에서 작은 밸류 순서. 이런 다양한 메소드를 계속 주피터로 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계속 치면서 체화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리스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쪼개고 조작하는 방식이 슬라이싱인데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놨는데 그 리스트가 너무 크고 나는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놀고 싶을 때 일부, 그 부분집합을 꺼내오고 싶을 거잖아요. 그때 이런 오퍼레이터를 쓸 수 있는데 원래 뭐 대괄호 치고 i 하나만 입력하면 i번째 엘리먼트를 가져와라 이런 뜻이었는데 i 콜론 j라고 하면 i부터 j-1번째까지 있는 엘리먼트를 통째로 가져와라. 그 통째로 가져오면 그것도 그룹이잖아요. 그 그룹을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sum 리스트가 되는 거죠. sum 리스트. 부분적인 리스트를 가져오는 게 슬라이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가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스튜던트 2,4라고 하면 걔가 뭐가 되냐면 2, 3, 4는 빼고 2랑 3만 가지고 제곱 예하로 된 새로운 리스트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리스트.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가 새로 생겼으니까 0, 1로 순서도 새로 매핑이 되고 스튜던트 2,2:4라는 친구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쪽을 통해서 같은 밸류지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슬라이스 된 것도 다른 베리어블에다가 어사인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양쪽의 숫자를 다 입력할 수도 있지만 한쪽씩 비우게 되면 자, 오른쪽이 비면 오른쪽 끝까지 가라는 거고요. 왼쪽이 비면 왼쪽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이 다 비고 콜론만 하면 전체 다 전체 다 그냥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카피가 되겠죠. 카피. 서머리를 하자면 리스트의 정의를 받죠. 그룹화된 엘리먼트를 저장하는데 대괄호로 묶고 컴마로 나누어 주되 순서가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있는 엘리먼트들을 각각 액세스도 할 수 있었고 다른 베리어블에다가 어사인 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의 값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오퍼레이션과 메소드들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한번 이것저것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적으로 잘라내가지고 썸리스트를 만들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조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룹화된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다음 모듈로 넘어가겠습니다.